서울 반포의 고급 아파트 단지. 새벽 공기가 차갑게 맺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재우는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꿋꿋한 허리와 단정한 모습으로 경비 순찰을 돌고 있었죠. 손에는 작은 전등을 들고 주머니 속에는 늘 지니고 다니는 소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맥가이버 칼, 조심스럽게 접은 종이 한 장, 그리고 나뭇가지 조각이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한재우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주머니 속 종이를 꺼내 확인합니다. 그 종이에는 가늘고 정교한 글씨로 침혈자리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하나하나 자신이 직접 연구하고 정리한 소중한 기록이었죠. 다시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아파트 단지 안 산책로에서는 한 여인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정혜신 69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한 자태와 고급스러운 옷차림이 돋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YS 라인의 CEO이자 백만장자인 그녀는 오랜 친구의 초대로 이 아파트에 머물고 있었죠. 아, 이 공기. 정혜신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새벽 공기를 만끽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죠. 처음에는 가벼운 불편함으로 생각했지만 순간 통증이 심해졌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혜신은 가슴을 부여잡았어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다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죠.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한재우는 순찰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신음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리한 청각으로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빠르게 걸음을 옮겼죠. 산책로에 다다랐을 때 한 여인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한재우는 재빨리 달려가 쓰러진 여인에게 다가갔어요. 정혜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얕게 들이쉬고 있었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니 불규칙했죠. 응급 상황임을 직감한 한재우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이른 새벽 아직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재우의 눈빛이 변했어요. 오랜 세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한의학에 대한 지식이 순간 되살아났습니다. 주머니에서 맥가이버 칼을 꺼내며 주변의 나뭇가지를 살폈죠. 적당한 크기의 나뭇가지를 골라 손에 익은 칼질로 정확하게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능숙했어요. 마치 평생을 이런 일을 해온 듯한 정확함이 있었죠. 5개의 작은 나무침이 순식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꺼낸 종이를 펼쳐 침 혈자리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이 모든 행동은 불과 몇 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한재우의 눈빛에는 깊은 집중력과 함께 어딘가 슬픔이 묻어있는 듯 했어요. 오래전 꿈꾸었던 자신의 모습을 잠시나마 되찾은 듯한 표정이었죠. 한재우의 기억은 멀리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의사 집안의 든든한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어요. 하지만 서양의학을 전공한 아버지와 달리 한재우는 한의학과 침술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재우야, 왜 하필 침술이니? 내 아버지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지. 어머니의 반대는 완강했죠. 그럼에도 한재우는 몰래 할아버지의 오래된 한의학 서적들을 탐독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경혈점을 짚어보며 혼자 연습하던 날들이 많았어요. 결국 어머니의 뜻에 따라 의대에 진학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의학에 대한 갈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2학년 한재우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건강하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받고 불과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고 한재우는 학업을 포기한 채 어머니를 돌보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한재우는 30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를 간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30년 넘게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의사의 꿈은 접었지만 틈틈이 한의학 공부를 놓지 않았죠. 특히 침술에 관한 책은 모두 읽어볼 정도로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미 54세 나이가 된 한재호는 사회에 나와 일자리를 구했어요. 하지만 평생 간병만 했던 이력으론 좋은 직장을 구하기 힘들었죠. 결국 작은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정예신의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재호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어머니를 따라 그 집에 살던 그녀는 한재호와는 3살 차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놀며 자란 두 사람은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였죠. 재호 오빠, 나중에 커서 오빠가 의사 되면 나는 간호사 될 거야. 어린 예신의 순진한 말에 재호는 늘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두 사람의 감정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서로에게 첫사랑이 된 거죠. 예신아, 너만 있으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재호의 어머니는 가정부의 딸과 아들의 관계를 알게 된 후 극심하게 반대했어요. 결국 예신의 어머니는 해고되었고 모녀는 그 집에서 쫓겨나듯 떠나야 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헤어지던 날 예신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 후 모든 것을 잊기로 결심한 그녀는 스스로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패션 디자인에 재능을 보인 예신은 독학으로 실력을 쌓았고 26에 첫 디자인상을 수상했죠. 30에는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했고 40에 이르러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YS 라인이 이번 시즌 최고의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정예신 대표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방송에서 그녀의 성공 스토리가 전해질 때마다 한재호는 TV 앞에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곤 했어요. 한 번도 그녀를 잊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서로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 예상치 못한 순간 다시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재호는 이제 응급 상황에 놓인 여인 앞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의식이 없는 정예신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어요. 맥박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호흡은 더욱 얕아지고 있었죠. 한재호는 직감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위험해요. 멀리서 아침 조깅을 하던 주민 한 명이 달려와 소리쳤어요. 곧이어 몇몇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재호가 맥가이버 칼로 만든 나무침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경계심을 드러냈죠. 경비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119 불러요. 중년의 여성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주민도 거들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뭘 안다고 침을 놓으세요. 큰일 나요. 하지만 한재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닦은 지식과 직감이 그를 이끌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주민들을 바라보았죠. 시간이 없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재호의 목소리에는 묘한 권위가 느껴졌어요. 평소에 겸손하고 조용한 경비원이 아닌 마치 의료 전문가와 같은 확신에 찬 어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잠시 주저했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말릴 수 없었죠. 한재호는 다시 정예신에게 집중했어요. 그녀의 손목을 짚어 맥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마에 손을 얹어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길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정확했어요. 마치 수천 번 해본 동작처럼 자연스러웠죠. 여기, 그리고 여기. 한재호는 중얼거리며 정예신의 몸 위에 있는 특정 혈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왼쪽 손목의 혈자리를 찾아 첫 번째 침을 놓았어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침이 닿는 순간 그 떨림은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침은 오른쪽 손목에 놓았어요. 세 번째는 목 옆의 혈자리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침은 가슴 중앙 약간 왼쪽 심장과 가까운 혈자리에 조심스럽게 놓았죠. 모든 과정은 불과 30초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미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지만 모두가 한재호의 행동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 속에서 모두가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죠. 갑자기 정예신이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던 그녀는 자신의 손목과 가슴에 꽂힌 나무침을 발견했죠.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고 한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한재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예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아직 온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였지만 가슴의 통증은 사라진 듯 했어요. 무슨 일이? 정예신이 물으려 했지만 한재호는 이미 침들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하고 능숙했어요. 침을 모두 제거한 후 한재호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죠. 곧 구급차가 올 겁니다.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아마도 일시적인 심장 발작이었을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재호는 자신이 만든 나무침들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맥가이버 칼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정예신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본 후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죠. 잠깐만요. 정예신이 그를 부르려 했지만 한재호는 이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면서 주변은 다시 분주해졌어요. 정예신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향했고 한재호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재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를 알아보았지만 말을 걸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무사한 것으로 만족하며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죠. 병원 침대에 누운 정예신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의사는 그녀가 심장 발작 직전의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무리한 일정과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진단이었죠. 회장님, 정말 다행이에요. 적절한 응급처치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치의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예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죠. 쓰러졌을 때 자신을 도운 경비원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경비원분,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정예신이 옆에 있던 비서에게 물었어요. 비서는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대답했습니다. 한재호라고 했어요. 아파트 경비원이시래요. 나이가 많으신데도 대단한 응급처치 실력을 가지셨다고 현장에 있던 분들이 모두 놀라워했대요. 한재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예신의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오래전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설마 그 한재호? 정예신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병실에 홀로 남게 되자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의 문이 열렸어요. 따뜻한 봄날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두 사람이 벚꽃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18살의 한재호와 15살의 정예신이었죠. 재호는 의대 준비로 바빴지만 틈틈이 예신과 시간을 보냈어요. 예신아, 난 사실 의사보다 한의사가 되고 싶어. 재호의 조심스러운 고백에 예신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오빠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구나. 근데 이모가 좋아하실까? 재호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의 완강한 반대를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예신은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빠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난 오빠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 거야. 그 말을 들은 재호는 훗날 어머니에게 자신의 꿈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강제로 헤어지게 되었죠. 정예신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깊은 회상에서 돌아오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 침의 감각, 한재호의 손길. 50년이 지났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그 따뜻하고 깊은 눈빛이었죠. 한재호. 그가 맞다면. 정예신은 결심했어요. 퇴원하자마자 그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 속에 묻어두었던 첫사랑의 기억을 확인하고 싶었죠.
사흘 후 정혜신은 퇴원했습니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바로 반포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비서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의아해했지만 정혜신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보는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좀 더 쉬시다가. 괜찮아.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어. 정혜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평소에 냉철하고 단호한 CEO가 아닌 가슴 뛰는 소녀 같은 모습이었죠. 차 안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 사람일까? 나를 알아봤을까? 의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손길에서 느껴진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감각은 결코 잊을 수 없었죠. 특히 네 번째 침. 가슴에 놓인 그 침은 마치 오래전 자신에게 남겨진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아파트에 도착한 정혜신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평소라면 옆에서 도와주었을 비서조차 따라오지 못하게 했죠. 이것은 온전히 그녀 혼자만의 여정이었습니다. 경비실로 향하는 걸음은 묘하게 떨렸어요. 마치 10대 소녀처럼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비실 앞에 섰을 때 정혜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경비실 앞에 선 정혜신의 가슴은 마치 10대 소녀처럼 두근거렸어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아픔이 그리고 그 따스했던 첫사랑의 기억이 남아 있었죠. 괜찮을까? 정혜신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며 수많은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망설여진 적은 없었어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문이 열리고 한재호가 나타났어요. 그는 정혜신을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죠. 그 또한 정혜신을 알아보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마침내 한재호가 입을 열었죠.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행입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혜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분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말을 이어가려던 정혜신은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고 머뭇거렸습니다. 한재호도 그 시선을 눈치챘는지 말했어요. 산책로 쪽은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조금 걸으실래요? 정혜신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지만 걸음을 옮길수록 묘한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왔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그날 알아보셨죠? 정혜신이 먼저 물었습니다. 한재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네, 예신 씨. 아니, 정 회장님이시죠. 방송에서 종종 뵈었습니다. 한재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정혜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예신이라고 불러요. 오랜만에 내 이름을 부르는 당신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 말에 한재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오래전 헤어질 때의 아픔이 다시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작은 미소를 지었죠. 예신아. 그 한마디에 정혜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얼른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한재호는 이미 알아차렸어요. 그날 내게 놓은 네 번째 침이. 한재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그 침이었구나. 정혜신은 의아한 표정으로 한재호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오래전 우리가 헤어지던 날, 난 다짐했어. 언젠가 널 다시 만나면 내가 배운 침술로 내 아픔을 치료해주겠다고. 네 번의 침. 첫 번째는 과거의 상처를, 두 번째는 현재의 고통을, 세 번째는 미래의 불안을, 그리고 네 번째는. 한재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정혜신이 물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심장의 그리움을 위한 침이었어.
그 말에 정혜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숨기려 하지도 않았어요. 한재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죠. 우리가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운명이라는 게 참 이상하지. 내가 쓰러진 그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니. 한재호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 있었어요. 정혜신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지냈어요? 그 질문에 한재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간병하며 지냈고 그 후엔 지금 보시다시피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삶이었어요. 정혜신은 한재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단단한 노동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재호 씨,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찾아볼 생각을 왜 못했을까? 한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린 각자의 길을 걸었을 뿐이니까. 예신 씨는 멋지게 성공했잖아요. 전 늘 자랑스러웠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이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과거의 아픔보다 오랜 시간을 견뎌낸 성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의 어깨가 가볍게 스쳤어요. 50년이라는 시간의 장벽을 넘어 이제야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재호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예신아, 너를 마지막으로 본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혜신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면서도 틈틈이 한의학 공부는 놓지 않았어. 특히 침술에 관한 책은 모두 찾아 읽었지. 침 놓는 연습도 했고. 사실 그건 내가 유일하게 나 자신을 위해 한 일이었을지도 몰라. 한재호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를 꺼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해온 듯 밝고 해진 종이였지만 그 안에 적힌 글씨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혜신이 물었어요. 한재호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연구한 침 혈자리야. 특히 심장과 관련된 혈자리를 오랫동안 연구했어. 그날 내가 쓰러졌을 때 이 기록이 있었기에 도울 수 있었지. 정혜신은 감동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종이를 바라보았어요. 한 남자가 평생 동안 품어온 꿈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기록이었죠. 당신 정말 대단해요. 의사 못지않은 지식을 갖고 계시네요. 한재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저 취미로 공부한 거지. 의사가 되지 못해 어머니를 실망시켰지만 그래도 이렇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위안이 돼. 정혜신은 한재호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어요. 그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나는요. 당신이 떠난 후 모든 것을 잊으려고 애썼어요. 일에만 몰두했고 성공이라는 목표만 바라보며 달려왔죠.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당신만큼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었으니까. 정혜신의 고백에 한재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나도 그래.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그냥 이대로 살아왔지. 가끔 TV에서 너를 볼 때마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재호 씨,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정혜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재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특별한 계획은 없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일을 계속하려고. 가끔 지역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침술 봉사도 하고 있거든. 정혜신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오랜 시간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호 씨, 제안이 있어요. 내가 운영하는 재단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침술 지식과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관심 있으세요?
한재우는 놀란 표정으로 정예신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제안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정식 의사도 한의사도 아니야. 그저 독학으로 배운 지식일 뿐인데. 정예신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나를 살린 그 순간 당신의 실력은 이미 증명됐어요. 정식 자격증이 없다고 해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걸 나누는 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재호의 눈에 감동의 빛이 스쳤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생각해 볼게. 고마워 예신아. 정예신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50년이나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죠. 천천히 생각해봐요. 내일 저녁에 식사라도 같이 할까요? 그동안의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요. 한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좋아. 다음 날 저녁 한재호는 정예신과의 약속을 앞두고 자신의 작은 원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꺼내 입은 정장은 다소 낡았지만 정갈했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던 한재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느끼는 이 설렘이 어색하면서도 달콤했죠. 이러고 있는 내가 우습군. 한재호는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행복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마지막으로 거울을 확인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예신이 예약한 레스토랑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장소였어요. 평소라면 한재호가 발을 들이기 어려운 곳이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생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5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재회였으니까요. 레스토랑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정예신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한재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녀에게 다가갔죠. 오래 기다렸니? 정예신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정장이 잘 어울리네요. 한재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두 사람은 준비된 테이블로 안내받았습니다. 창가 자리였는데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이런 곳은 처음이야. 한재호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정예신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나도 사실은 이런 곳에 잘 오지 않아요.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면. 혼자 식사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말에 한재호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는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있었던 것이죠. 예신아,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내 눈빛은 여전히 그때 그대로야. 한재호의 진심 어린 말에 정예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감정을 감추려 했지만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재호 씨, 어제 제안한 일 생각해 보셨나요? 정예신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한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해 봤어. 사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이야. 한의학을 제대로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독학으로 쌓은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을 것 같아. 정예신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너무 기뻐요. 우리 재단의 의료봉사 프로그램에 당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재호도 미소 지었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근데 이건 너를 위한 일이 아니지?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정예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당신의 능력을 봤어요. 내 목숨을 구해준 그 순간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됐죠. 이건 순전히 당신의 실력 때문이에요. 한재호의 마음이 놓였어요. 그는 와인잔을 들어 정예신의 잔과 부딪혔습니다. 그럼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지난 50년간의 이야기들, 못다 한 말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많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세상 모두를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널 잊는 게 제일 어려웠어. 정혜신의 솔직한 고백에 한재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없는 날들이 계속됐지만 그날 이후 너만은 내 안에서 지워지지 않았지.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조심스럽게 맞닿았어요. 50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그 순간만큼은 마치 18과 15의 소년소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서울 외곽의 작은 의료봉사센터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희망의 손길 재단에서 운영하는 이 센터는 정혜신이 재단 자금을 투입해 새롭게 확장한 곳이었어요. 센터 한쪽에는 전통 침술치료실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한재호가 차분히 환자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깨는 좀 어떠세요? 한재호는 80이 넘은 노인의 어깨에 침을 놓으며 물었어요. 노인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훨씬 나아졌네. 30년 넘게 고생한 어깨인데 한재호 선생 침 맞고 나서부터는 통증이 반으로 줄었어. 한재호는 미소 지었어요. 마음속 깊이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일을 이제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비록 정식 한의사는 아니었지만 그의 오랜 지식과 경험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치료실 문이 열리고 정혜신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이제 매주 2~3번씩 센터에 들러 봉사활동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녀가 정말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재호라는 것을. 오늘 환자가 많네요. 정혜신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재호는 침 치료를 마치고 노인을 배웅한 후 정혜신에게 다가갔어요. 입소문이 났나 봐. 처음엔 의심하던 분들도 이제는 찾아오시는구나.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사랑, 존경, 그리고 깊은 신뢰였죠. 저녁 식사 준비했어요. 오늘은 내가 직접 요리한 거예요. 정혜신이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패션 CEO가 직접 요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한재호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한재호는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센터 문 닫고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센터를 나왔어요. 봄바람이 살랑이는 저녁이었습니다. 정혜신의 차에 오르면서 한재호는 문득 주머니에 있는 나뭇가지 조각을 만졌죠. 이제는 그의 부적과도 같은 존재가 된 그 나뭇가지는 그날 정혜신에게 놓았던 4번째 침을 만들었던 같은 나무였습니다. 정혜신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테이블에는 정갈한 한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평소 호텔 셰프의 요리를 먹던 그녀가 직접 준비한 음식이었죠.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요리였습니다. 내 요리 솜씨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정혜신이 쑥스러운 듯 말했어요. 한재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예신아. 이렇게 특별한 식사는 처음이야.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발코니에 나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정혜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호 씨, 우리 이렇게 함께 있으니 좋아요. 평생 채워지지 않았던 마음의 빈자리가 이제야 채워지는 것 같아요. 한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행복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나도 그래.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정혜신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한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맞물렸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한재호의 눈가에 촉촉한 빛이 맺혔습니다. 그는 정혜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놓은 침은 혈이 아니라 우리의 인연이었어. 정혜신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침 하나가 살린 건 숨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흐트렸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은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단단하고 더 따뜻했죠. 세월의 무게가 빚어낸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햇살 가득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한재호는 센터에서 침술 봉사를 계속했고 정혜신은 패션,
기업의 일부 권한을 위임한 채 사회 기부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노인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확장해 나갔죠. 4번의 침이 필요했던 건 우리 인연을 잇기 위한 운명이었나 봐요. 정혜신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한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 4번째 침이 우리를 다시 이어준 거야. 늦게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심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었고 그 사랑은 다시 많은 이들에게 나눔이 되어 퍼져갔습니다. 그날 한재호가 정혜신에게 놓은 4번째 침은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이어진 두 영혼의 인연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운명의 신호였습니다. 그 작은 나무침 하나가 다시 피워낸 사랑의 꽃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말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